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사실 우리 하우스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정말 끝없이 코멘트하고 한 분이 유지웅 연구원이고 올해 어떻게 보면 내가 유지웅 연구원한테 우리 올해 아무래도 자동차 고리태가 아니냐 했다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저희들이 다. 정말 아니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미국의 자동차들 갔거든. 맞죠? 네. 반도체도 그랬지만 자동차 난 지금 포드 보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내가 어느 순간부터 시장 전체에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종목 코멘트를 내가 도움도 잘 안 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나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생각이 항상 틀릴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을 보는데 여전히 저희들 뷰는 여전히 좀 신중한 입장이지만 어제랑 그제 움직임을 보면서 만약 좀 여기가 의미 있는 레벨에 다가선 거라면 사실 우리가 불과 몇 개 전에 한 2,900 깨진다고 얘기하고 다니면 다들 이상하게 봤었는데 사실 깨졌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2,800도 깨질 수 있다 요즘 말하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종목별로 오늘 아까 대한약품을 했는데 어제 녹음했던 거고 어제 그 발표했던 자료고 오늘 아침에 했던 것 중에서도 만도가 딱 나는 눈에 들어오더라고. 왜냐하면 요새 경향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끝까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구조적 변화의 종목에 편승하겠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만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주식들 난리 난거 퀄컴 뭐 이런 것들이거든 지금. 다 관련돼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만도가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우리가 보면서 현재 밸류도 한번 체크해 보면 사실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물려가도 이제부터는 된다. 뭐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종목을 얘기할 때 이제부터는 위로 열리는 것보다 하단에 대한 제한적이라는 게 전제돼야 되거든.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으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만도가 어떤 점이 성장성이 있고 밸류는 어떤 매력이 있는 건지 한번 우리 종목 하나하나씩 파봅시다. 아까 대한약품 오늘 하나 했고 만도 좀 해주시죠. 저는 만도 보시면 사업 이제 구성을 보시면은 일단은 뭐 이제 자료에 그림 1번에서도 이제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인베스터데이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 대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연결 기준의 만도 안에는 에이다스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다스라는 거는 이제 자율주행 이제 보조 시스템인 거죠. 이제 이게 계속 빌드업이 되면은 이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에이다스 사업부에서 소위 알고 계신 이제 레벨 2 수준 정도까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아니, 요새 뭐 이런 거 제가 모든 차도 뭐 갑자기 차가 브레이크 자동으로 걸리고 막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AEB라고 해서 가다가 이제 이머전시 브레이킹 이제 잡히는 거고 지금은 사실 이제 차선 변경을 이제 시도하는 그런 기능까지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대부분 고속도로에서 많이 쓰여지는 건데 레벨 3로 가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다양한 기능들이 필요로 하게 돼서 아마도 이제 시내 주행에 대한 이제 기능들도 좀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들어가는 다양한 센서들뿐만 아니고 중앙에서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제 강력한 이제 중앙 시스템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오늘날 이제 업계에서 부르는 이제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보편화된 이제 네이밍은 이제 DCU입니다. 도메인 컨트롤 유닛입니다. 그래서 그것들까지 이제 만도가 통합적인 이제 패키지로 완성차에 지금은 이제 현대기아만 이제 주력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만 앞으로는 이제 성장성이 예전보다 더 뚜렷하게 부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업을 이제 만도가 따로 분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을 이제 결정을 한 거고요. 요새 근데 물적 분할 이런 거 하면 되게 싫어하지 않아? 근데 이제 그거는 어쨌든 이제 추가 자금 조달의 니즈가 굉장히 뚜렷하다라면은 사실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건 안 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더군다나 이제 어느덧 이제 과거가 돼버렸습니다. 지난 한 상반기에 발표를 하면서 이제 주가 임팩트가 좀 있었거든요. 이미.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이름은 이제 HL 클레무브라는 이름으로 통합법인으로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고요.
이 회사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주가가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그 시점 대비 왜 이제 통합이 되냐면은 회사가 하나 더 있어요. 원래는 이제 맞다. 나 지금 생각났어. 이거 맞아. 이거 하고서 고생했잖아. 예, 맞아요. 이제 되는 거구나. 저는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제 자금 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쨌든 이제 희석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만도가 원래 헬라라는 이제 독일의 전장 회사랑 조인트 벤처가 있었어요. 그 회사로부터 ECU랑 센서를 생산된 이제 것들을 이제 공급을 받는 역할이었는데 그 회사의 이제 지분율 절반이 헬라 건데 그걸 만도가 다 사왔습니다. 더 이상 기술 이전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 레이더 이제 자체 생산이 이제 만도가 많은 부분까지 이제 커버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헬라랑 이제 협업이 필요가 없어진 상황에서 그 법인을 만도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에이다스 사업부 MMS죠,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이랑 합병을 한 게 이제 HCLMF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일단은 이제 독립 경영 체제로 가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왜 분할을 했냐라는 거죠. 왜 분할을 했냐라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회사의 성장 스토리가 앞으로 성장 궤적이 좀 많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가 좀 더 가파르게 성장을 할 건데 그것을 이제 서포트하기 위한 이제 금전적 재무적인 이제 자본 배분 형태가 훨씬 더 공격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소위 말해서 쩐의 전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네, 그래서 이제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알파벳의 웨이모랑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그래서 현대차가 그쪽 이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을 지금 이제 하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고객사를 이제 현대기아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진영으로 늘려나가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림 2번에서 올해 기준으로 HCLMF 매출액 1.2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매출액 대부분이 이제 현대기아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 성장 궤적은 25년에 2.1조 원, 26년에 2.4조 원, 이 정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2030년에는 아마 4조 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해외 풋프린트들, 즉 해외 거점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해외 거점이라는 거는 이제 R&D랑 이제 생산 설비랑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레벨 2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서부터는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는 거는 현지에서 R&D를 해야 돼요. 미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 예. 도로교통 체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게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인력 소싱 자체가 그런 것들은 한국에서 당연히 되지를 않고. 그치. 지금은 그래서 이러한 거점들이 올해는 이제 뭐 어저께 발표에 따르면은 인도 같은 경우에 현지에서 200여 명 정도는 이미 R&D가 확충이 됐고 내년부터도 이제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되면서 생산도 내년에는 중국에서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일단 이제 신흥국 OEM 메이커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동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에이다스 이제 잠재적인 레벨 2까지 공급을 하게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다스가 커졌을 때 네. 만도가 차지하는 그 위치가 네. 견고해? 글로벌. 네. 그렇죠. 예, 그거는 꽤 많던데 업체들이 그게. 근데 레벨 2까지는 이제 사실 경쟁이 조금 있어요. 예, 레벨 1은 이제 사실상 그러니까. 커머디티가 됐고 센서만 이제 각각 있으면 되는데 배가 많아지잖아 이제. 레벨 3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 예, 레벨 3부터는 그걸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더라. 예, 그림 4번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센서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율주행의 머리라고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DCU를 이제 설계를 해야 돼요. 그 DCU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그거는 이제 없어요. 이제 알고 계신 이제 레벨 2까지는 사실 DCU를 거의 쓰지를 않기 때문에 티어 1 업체들만 이제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만 기존의 이제 소프트웨어 인력들을 이제 총 집합해서 만드는 이제 하나의 이제 툴킷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모든 것 이제 이 다양한 엄청나게 늘어난 숫자의 센서들을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센서 퓨전이라고 하는 건데 센서 각각 성질이 다르잖아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울트라소닉 이제 4개 정도 되는 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이제 통합해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제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자율주행의 3대 관점이 인지, 판단, 제어인데 센서는 다 그냥 인지만 하는 것들이에요. 센서는 인지만 하는 거야. 예, 그 DCU는 판단 칩은 따로 그게 이제 퀄컴 같은 DCU 데서 예요.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DCU 안에 들어가는 핵심 칩의 성능이 바로미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드려보면 레벨 2까지는 이제 DCU라고 부르긴 하는데 여기는 그 AP가 안 들어가요. 어플리케이션 그거 다른 프로세서가 안 거구나. 들어가고 소위 말하는 이제 MCU까지만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제 인피니언에서 가져오는 다 인피니언 반도체 쓰는 거죠. 여기까지는 MCU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초고성능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AP로 들어가면서부터는 근데 인피니언이라는 그 차량 반도체를 우리나라 업체들이 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업체들도 뭐 인피니언 반도체가 독일 인피니언이 옛날부터 네, 거의 최고잖아요. 네, 근데 예. 이제 뭐 일부 이제 IT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우리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그쪽으로 센서 쪽으로 많이 할 수 있다 하는데 가능해? 그거는 이제 이미 고객사들이 촘촘히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추가 이제 와서 인피니언의 영역에 만약에 이제 기존의 다른 메모리 반도체 업체 여기 뛰어드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예. 인피니언이라는 것도 차량용 반도체는 정말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왔는데 네.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쪽, 난 그래서 뭔 얘기인가 해서 혹시 잔다 아니요. 입장에서 그거는 이제 내 생각이 맞죠. 예, 그거는 일단은 이쪽에서 이제 강행해서 그렇게 뚫고 들어갈 니즈는 없을 거예요. 또 그치. 어차피 가격이 그럼. 뚫고 들어가려면 독일 가서 이제 MCU 팔아오려면 이들이 반도체만 같은 거죠. 완전 다른 것들이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사실 이제 소위 말하는 AI 칩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전쟁이더라고. 예, 여기서가 이제 칩 가격대가 갑자기 뛰기 시작을 하고 물량이랑 상관없는 영역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요즘 미국의 엔비디아, 뭐 퀄컴 이런 것들이 난리 나는 게 이 영역의 것은 갈수록 커지는 거. 그렇죠. 예. M&A도 큰 담화들이 막 생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지금 대표적인 선수라고 볼 수 있는 데는 이제 당연히 엔비디아, 엔비디아 이제 엄청나고. 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텔 전통의 강자가 인텔이 있는데 여기는 계속 노이즈가 있죠. 그 다음 이제 퀄컴 이제 뭐 스냅드래곤 하면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를 생각을 하시는데 스냅드래곤 허접하지. 스냅드래곤 라이드라는 칩을 내놨어요. 그렇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 지금 이제 직접 하려다 보니까 자기네들 칩을 완성차한테 직접 공급하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비오니어라는 데를 이제 찾게 된 거고, 예. 티어 1이라고 해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보니까 이거를 자기네들 이 비즈니스 직접 해보려고 하니까 저기서 고객사 이미 하고 있고, 비오니어. 예. 그래서 비오니어가 보니까 이제 뭐 볼보부터 해서 유럽의 전통 강호의 OEM들을 전부 다 고객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런 회사를 인수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라면 이베스트린 삼성전자. 아 예. 우리가 너 조크가 늘었다 지금. 예.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도 뭐 아쉬운 부분이죠 분명히. 예. 그래서 어쨌든 예, 여기는 이제 뭐 다임러, 뭐 볼보뿐만이 아니고 뭐 이제 일본 업체들 이런 데까지 이제 뭐 DCU를 설계를 해서 제공하는 제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래서 에다가 이제 센서까지 센서 퓨전을 해주는 이제 회사인데 여기를 이제 통째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퀄컴 입장에서는 뭐 자동차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 거죠. 야, 진짜 자동차 산업이 이제는 그래서 IT 산업처럼 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칩메이커 중에서는 퀄컴이 최근에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있죠. 예, 그쵸. 정말 이제 모두 다 알고 계신 이제 엔비디아인데 지금 엔비디아 저도 뭐 이제 관심이 있어서 계속 보면은 오토모티브 매출을 아직 안 늘었어요. 여기 이제 전부 다 AI랑 이제 그쪽만 이제 늘었고 이제 게임 쪽만 늘었고 오토모티브는 사실 늘지 않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제 무섭더라고. 내년부터 좀 늘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그 연산 기능의 단위가 AI 칩부터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탑스라는 그 단위를 써요. 트릴리언 오퍼레이션 퍼 세컨인데 지금 보통 애플에서 나온 최근에 이제 그 AI 칩이라는 게 11탑스 정도 연산 성능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밝히고 있는 거는 이제 G90 후속 모델에 가서는
아마도 이제 한 이제 200, 300 탑스에 해당하는 AI 칩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건 이제 AP라고 부릅니다. 이제 심플하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이제 2025년쯤 되면은 이제 엔비디아는 자기는 1000탑스에 해당하는 초고성능 칩을 이제 양산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바가 있는 가운데, 그림 7번을 보시면은 최근에는 자기네가 그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었던 이제 비오니어 영역 있잖아요. 센서들을 퓨전해서 판단을 하는 그 영역을 이제 엔비디아가 직접 사업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자동차 회사들로 직접 공급하는 그런 개념의 비즈니스를 런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체 업체들도 직접 진출을 할 정도로 이 자동차 업체들한테 에이다스를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아직 별로 없지만 곧 커질 거기 때문에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퀄컴이 이제 베오니어를 인수를 한 가격대를 역산을 좀 해보면 PSR 기준으로 한 4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도의 이 에이다스 사업부가 이제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리는 퀄컴이 에이다스 베오니어의 이제 사업부를 돈 더 주고 산 거 보면 네. 만도가 싸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야? 이제는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게 왜냐면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성장성이 조금 더디고 상대적으로 더디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 배분에 대한 성격이 훨씬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샤시 사업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돈이 필요해도 이게 대부분의 사업은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본 조달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죠, 사실. 이런 구조가 더 이상 아닌 거죠, 첫 번째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회사가 이제 분할이 되잖아요. 예, 분할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로드맵이 이제 나오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IPO를 하겠다라는 게 어제를 통해서 사실 커뮤니케이션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이제 처음입니다. 분할하는 그 회사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래서 존속만도는 재미없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대놓고 말하자면 우리 여기서 이제 정보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여기서 말 돌리면 안 돼. 이제는 그래서 만도 좋은 건 100%. 다만 전화하면 유진이 형과 다 좋아해 만도 지금. 근데 딱 하면 분할 또 이거 나온다고. 이거 어떻게? 그렇죠. 이거 그 어떻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설명을 필요한데 저희는 최근에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이제 업사이드에 대해서 생각보다 높을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봐야 된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특히 이제 이 회사의 특별한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 이제 그 미국의 그 글로벌 전기차 업체로 공급을 하고 있어서 티잖아. 그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사람들아 요즘 우리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이 사라져서 다 알고 있어. 테슬라로 이제 공급을 하는 비중이 전사 매출액에서 20% 정도가 돼요. 높더라. 그런데 나도.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HA 클레모브를 제거를 하게 되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25%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테슬라의 매출 궤적을 보면 내년에는 거의 한 100% 정도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테슬라로 이제 올해 공급된 금액은 거의 이제 6천억이 넘어가요. 내년에는 이제 6천억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만도 바이코를 했었잖아. 네. 씨도 안 먹혔거든. 근데 이 20% 비중이 아직까지 대단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머지에서 그래? 생각보다 좀 죽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때 유진이 연구이랑 만도콜하면서 사실 우리가 반도체 좀 안 좋게 봤지만 야 이게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자동차를 외쳤어 우리가 반도체보다는. 근데 그 밑에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거 봐라 테슬라가 가면 우리가 쫓아간다 했는데 이거는 쫓아가긴커녕 따로 놀더라고 완전히. 그래서 그거는 첫 번째로 섹터 전반에 대해서 현대기아의 그래? 이제 뭐 3분기 이제 생산 이제 감소에 대한 그런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래도 특히 좀 소외가 같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1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뭐 특근이라던가 생산 회복 기조가 꽤 뚜렷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 이제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재고가
3분기 말 기준으로는 약 0.7% 정도 증가를 해서 4분기에는 좀 더 증가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 4분기 재고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뭐 이제 내년 1분기, 뭐 2분기 정도까지는 이제 생산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쨌든 계속 이제 감소를 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원래는 이제 이 테슬라 시리즈가 나오기 전에는 만도는 사실 GM 공급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GM도 좋단 그쵸? 말이야. 근데 GM이 그저께 가이던스를 상향을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을 해서 그래서 주가 빠졌어 그날 이거는. 그거는 그래서 만도 주가는 빠졌는데 GM은 어쨌든 그러니까 그날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말고 이제 그저께 주가 대부분 빠졌었잖아요. 그때도 버텼어. GM은 주가 버텼었거든요. 내가 GM을 알지. 그러니까 자동차를 왜 따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뭔가 그래서 궁금한 거야.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GM은 이런 식으로 일단은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뚜렷하게 했어요. 이제 그 주가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4분기에 이제 만도는 미국 법인에서 GM 주로 대응을 하니까 그쪽에서의 가동률이 분명히 이제 12월부터는 사실 이제 뭐 뚜렷하게 올라오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뿐만 아니고 그게 아니면 이제 1분기에도 더 뚜렷하다라는 이제 기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뭐 단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이제 많이 경감된 수준이 아니고 꽤 잘 나오는 가운데 이런 이제 그 자율주행 사업에 대한 그러한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부각시키게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 밸류에이션 레벨로 보면 옛날에는 이게 사실 이렇게 뭐 싼 주식은 아니었잖아요. 네. 항상 보면 네. 성장이 있는 주식이니까. 맞습니다. 어때 보여?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원래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멀티플이랑 한라그룹으로 그치. 돌아와서 원래는 이제 미국 사모펀드에 갔다가 한라그룹으로 돌아와서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상장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멀티플이 다 20배가 넘었어요. 맞아. 비싼 네. 주식이야. 항상. 왜냐면은 그 외국인 기업에 갔다 와 보니까 일단은 포트폴리오 완전히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 GM 공급하고 있고 뭐 BMW, 폭스바겐 이런 데 수주가 지난번부터 있었으니까 그게 정말 엄청난 거였어. 그것들은 지금 이제 뚫을 수가 없어요, 사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마진이 3% 5%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그쪽 안에 이제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일단은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은 그 자동차 산업의 대세는 좀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제 중국입니다. 전 세계 3분의 1을 넘어섰어요. 중국 시장이. 그럼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느냐, 꾸준히 이제 증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일단은 이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대전제가 되거든요.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주가 중국에서 현대기아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것들을 내년까지 이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현대기아 비중이 20%거든요. 이제 테슬라가 더 많아요. 중국에서는요. 네. 중국이 사실 테슬라가 크거든. 네. 그래서 이제 30이 좀 넘어갔습니다. 4분기가 제가 추정하기로는 35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기아의 이제 4분기에 중국에서 발생하는 그런 불확실성 이런 거는 일단은 굉장히 미니마이즈 될 것으로 저희는 이제 예상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뭐 국내 공장 현대기아 같은 이제 국내 공장은 뭐 11월 12월 실적이 좋았었고요. 12월에 이제 개선되는 흐름이고 그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소나타가 최근에 생산이 중단됐거든요. 엘란트라도 빠졌어요. 그래서 알라바마에서는 더 이상 세단 생산을 안 하는데 그만큼 픽업 트럭이 이제 물량이 굉장히 반등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가동률도 좀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현대기아로 공급되는 내용들이고, 예, 나머지는 이제 뭐 테슬라나 이제 GM, 그다음에 이제 포드 이제 이렇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내가 만돌 보면서 뭘 연결하려고 하는 거냐면 미래 성장에 관련된 기업인데 좋은 기업인데 네. 기존 사업대에서 돈도 괜찮게 벌어. 그리고 괜찮아. 네. 이런 기업 마냥 무조건 메타버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시장도 확고히 갖고 있고 네. 자율주행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거든 지금. 맞습니다. 거기에 또 들어가 있는데 네. 실제 들어가서 성과가 보이려고 하고 있는 회사는 맞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것들은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막 뭐 얘기하고 우리나라 그런 기업이 많으니까. 아, 네. 더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관련 업체다라고 하면은 이제 센서의 일부분을 공급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레벨 2 이상부터는 센서 퓨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에 대한 이제 핵심 이제 DCU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가격대가 급상승하는 이제 현상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규 진입자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뭐 들어올 수도 없고 기술 장벽 해자가 딱 있어가지고 이게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면 그리고 이제 왜 하필 올해부터냐 이제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헬라와의 이제 사실상 신사협정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제이브를 맺었는데 우리가 이제 레이더 기술 이제 24GHz 레이더 기술이 없어서 이제 제이브를 맺었었던 건데 이거를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기 때문에 헬라의 고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급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동안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JV를 우리가 통째로 인수를 이제 만도가 통째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이제 공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들은 다 없어졌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거점이 제일 먼저 생긴 데가 인도,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이렇게 이제 신흥 시장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만도가 이제 거점이 많이 확보된 데가 이제 미국이니까 예. 그래서 그쪽부터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서는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뭐 어저께도 인베스터 데이 들어보면은 IPO도 하나의 가능성이긴 한데 완전히 정해진 건 없고 이제 그것도 아직 정해진 건 아니군요. 예, 이제 22년 가야 일단은 이제 이 클레모브랑 MMS를 합병하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최우선이었고 미국은 이제 고객사들이 좀 더 많이 확보가 되면서 아마 어떤 형태로 자금 조달을 할 건지 만들 강점은 미국에 가 있고 중국에 가 있다는 거. 예. 이것 때문에 계속 사실 주가가 밸류가 비싸단 말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계속 와 있었던 게 되게 강점.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어디에 씨를 뿌려놓을까 고민하다가 성장주 중에서는 만도 같은 게 좀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여기서 장이 좀 더 흔들리더라도 여기서부터는 만도는 뭐 그래서 지금 만도가 그동안 주가가 안 됐었던 이유가 그치. 이제 개별 기업 기준으로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좀 이제 물량이 계속 빠져왔었고 지역별로는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컸었는데 중국은 사실 다 구조 조정을 했어요. 근데 구조 조정을 이제 현대도 했죠. 다 같이 했는데 3분기에 매출 증가는 만도만 나왔어요. 테슬라도 있고 뭐 다 있고 하니까.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걔네만 글로벌화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뭐 이상한 기업들 어떤 기업들 얘기하는데 사실 국내를 대표하는 이쪽의 기업은 이거 하나 정도 있고 아까 말했지만 이 가치를 뭐에 비교하는 가치로 본다면 결국은 퀄컴의 그 베오니어 임수를 보면 상당히 의미가 그쵸.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내년엔 자동차 좀 돼야 되는데 올해 자동차 때문에 이렇게 안 될 줄 몰랐어 자동차. 뭐 그냥 숫자가 좀 나오는 거. 근데 숫자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계속 현대기아차가 스텝이 꼬이니까. 네. 다음에 그건 합시다. 현대기아차를 하는데 네. 아직도 이렇게 확 스텝이 좋아 보이진 않아 나는. 근데 이게 숫자라는 건 아마 판매 대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자동차 주식 봤을 때는 판매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보다는 이 회사의 이제 판매 믹스 개선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략이라던가 또는 이제 중국 시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교집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각도에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이제 주가가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이제 천천히 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동일한 조건에 있는 미국 업체들보다는 확실히 좀 괴리율이 발생했기 때문에 가서 미국 업체 치고 나가는데 완전 이건 따로 노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미국은 그 비즈니스의 이전 재편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상대적으로 느린 느낌을 좀 받았어 나는 약간. 아니야? 근데 이제 뭐 그들은 이제 그들대로 거의 모든 비즈니스가 미국에만 오리엔트되어 있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이제 근데 진정한 이제 글로벌 오토메이커는 사실 미국, 유럽, 중국에서 전부 다 이제 동일한 이제 차량을 팔아야 돼요. 근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가장 뚜렷한 업체 중에 하나다 보니까 초반부터 전기차 판매량이 그냥 2등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수방도 대단하다 진짜. 네, 미국은 이제 전기차 개발을 해도 아마도 거의 다 미국 내수용으로 개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미국 내수용 되면 미국은 여러 가지 정책 측면에서 유리하잖아요. 이제 그게 유리한 대신 늦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어쨌든 그들도 이제 GM이랑 포드도 내년까지도 뭐 다음에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되질 않습니다. 나눠서 합시다. 네. 이것도 자동차도 좀 더 현대 기아차부터 한번 훑어보고 다 뒤져봐야 돼. 하여튼 내가 오늘 아침 발표하신 거 들으면서 느꼈던 거 그래 만도는 하도 그로스를 많이들 원하니까 네. 그로스 있는 주식 중에서 그래도 한국에 만도가 있었지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주가를 봤더니 내 요새 주가 많이 안 보고 나는 잘 안 좋으면 예. 충분히 이게 미리 주가 막 이격도 이런 거 가지고 찾을 수 없다는 믿는 사람이어서 충분히 이게 좀 소화가 돼야 된다 보는데 이것들도 내가 어제 깜짝 놀랐어. 어떤 걸 어제 보시고 예. 내가 시간이 중간에 벼가지고 사무실 안 들어오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나도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이제 핸드폰으로 그 요새 대형주들을 쫙 돌려서 봤는데 네. 와, 진짜 많이 빠졌. 여기 별로 안 빠진 거고 어마어마하게 빠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여기서 지수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또 이게 참 괴리가 뭐냐면 또 우리가 보는 전략 입장에서 보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여전히 또 안 좋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스럽지만 그럴듯한 방법은 전략은 전략대로 가고 네. 종목별로는 또 완전히 괜찮은데 얼떨결에 좋은 기업이 박살난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부터 하나씩 가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성장이거든. 성장이 있는 기업 중에서. 이거는 성장이 있는 기업.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완도 할 때는 뭐 하여튼 잘 봅시다. 내년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걸로 와이콜 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